안녕하세요. 청년 같은 열정으로 여행을 즐겨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심청아제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1984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캐나다 로키산맥, 11,000평방킬로미터의 경상북도 크기의 강활한 대지 위에 빙하, 폭포, 호수, 협곡 등 때묻지 않는 최고의 야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자스퍼 국립공원은 1907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수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캐나다 로키의 명소입니다. 인구 5천여 명이 거주하는 산악 관광도시인 자스퍼타운은 조용하고 깨끗한 곳으로 캐나다 퍼시픽 철도 노선의 경유지이자 로키산맥 관광철도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캐나다 로키의 숨은 보석인 자스퍼 국립공원에 대한 완벽한 정보와 시닉 드라이브 코스인 아이스필드 파크웨이 주변 명소들의 흥얼한 영상들을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첫째로 자스퍼 국립공원을 여행하는 방법과 여행 일정 수립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아이스필드 파크웨이 자스퍼 구간 내 폭포 및 컬럼비아 아이스필드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셋째로 노변에서 만난 야생동물들과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위한 사전 준비물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스퍼 국립공원을 여행하는 방법과 여행 일정에 대해 기본적인 계획을 제가 다녀온 여정을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스퍼를 방문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첫째, 밴쿠버에서 출발하는 BRA를 타고 자스퍼역까지 편안하게 로키산의 비경을 감상하며 도착하는 방법입니다. 로키를 제대로 감상하도록 한 돔형의 객실과 큰 창으로 개방된 특별칸을 이용하시면 최고의 경치를 감상하며 자스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는 밴프와 자스퍼를 연결하는 관광고속도로인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밴프에서 시작되는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를 왕복하며 자스퍼 국립공원을 관광했습니다. 저는 밴프에서 출발하여 밴프 구간 아이스필드 여러 명소들은 오전에 구경하였습니다. 밴프 구간 아이스필드에 대한 소개는 저희 또 다른 영상인 우측 상단 캐나다 서부 여행 1편 밴프 국립공원 카드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스퍼 국립공원 관광은 밴프와는 달리 역방향으로 내려오면서 관광하는 일정으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3번 도로 밴프와 경계 지점인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파크에서 숙소인 최북단 미넷 지역 포카혼타스 숙소까지는 논스톱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주변에 장엄하게 연결된 로키산의 고봉들과 빙하 및 호수들을 마음껏 구경했습니다. 포카혼타스 호텔 도착 후 첫날 일정으로 인근에 있는 유명 온천인 미넷 온천에서 여독을 푼 후 첫날 오후는 편안하게 쉬면서 정리했습니다. 이길 아침 문을 열자 베란다 앞 20m 거리에서 유유히 풀을 먹는 블랙베어를 보면서 자스퍼가 자연 그대로의 야생임을 새삼 실감하게 합니다. 이 길 첫 일정으로 남쪽으로 이동하며 인구 5,000명이 거주하는 깨끗하나 고요해 보이는 자스퍼 타운을 차창 밖으로 간단히 둘러보고 마트 및 주유소는 볼일만 보고 스치듯이 지나칩니다. 타운 중심의 자스퍼역은 캐나다 퍼시픽 노선의 경유지임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코스로 자스퍼 타운 출발 25분 거리에 있는 유명한 아사바스카 폭포에 들렀습니다. 유량이 풍부한 아사바스카 강에 있는 25m 낙차의 폭포로 흙과 돌가루가 섞인 붕하수로 여름엔 뿌옇게 보이고 겨울철엔 아쿠아 마린빛을 띤 폭포를 잘 조성된 길과 다리에서 감상하며 멋진 설산을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여러 장 남겼습니다. 세 번째 코스는 아사바스카 폭포에서 남쪽으로 약 23km 정도 거리의
아사바스카강 하류에 있는 요동치는 물이라는 이름의 서납타 폭포에 도착합니다. 빙하수가 바위를 휘감아 흐르며 침식된 계곡 사이로 요동치며 흘러가는 비경을 함께한 관광객의 한우와 찬사 속에 눈에 가득 담고 왔습니다. 네 번째로 서납타 폭포에서 50여 킬로 정도 남하하여 강활한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파크 구역에 도착합니다. 이곳 콜롬비아 아이스필드에는 스노돔을 포함한 6개의 큰 빙하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눈앞에 보이는 아사바스카 빙하만 해도 그 길이가 6km, 크기는 325평방킬로미터로 진도보다는 작고 강화도보다는 큰 규모라고 합니다. 빙하의 두께는 100m에서 365m까지라고 하니 6개의 빙하가 모인 콜롬비아 빙원은 로키 산맥 중 최대의 빙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정점인 스노우돔은 3,451m이며 이곳 빙하는 세 방향으로 흘러 서쪽으로는 대서양, 북쪽으로는 태평양, 남동쪽으로는 북극해로 합류되어 트리플 컨티넨탈이라고도 합니다. 이곳 아이스필드 파크에 있는 도로 옆엔 1935년에 아사바스카 빙하가 있었다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현재는 약 3km 정도 후진하여 있는 빙하를 보며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것 같은 착시로 도보 트레일에 도전해 봅니다. 가까워 보였던 빙하였지만 실제는 생각보다 먼 거리이고 빙하를 스쳐 하강하는 계곡풍에 온몸은 북풍 한파처럼 한기를 느끼게 되는 트레일이기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반듯하게 깎여 나간 바위판을 보며 가공할 이력의 빙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빙하를 즐기는 방법은 설상차로 빙하의 중심으로 이동 후 20여 분 자유시간을 갖고 빙하를 체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에 개장한 280여 미터 절벽이 유리백 전망대에서 아찔한 계곡과 빙하를 즐겨봅니다. 제가 방문한 때엔 까마득한 유리백 아래로 절벽 타는 산양을 바라보는 이벤트도 있었기에 특히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스카이워크에서 바라보는 노키산 고봉들과 빙하도 그림 같은 한 장면이기에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멋지고 장엄한 캐나다 로키의 숨은 보석인 자스퍼, 유명한 자연생태공원인 만큼 여행 전에 충분히 준비한 후 출발하셔야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자스퍼를 방문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준비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인기 여행지인 만큼 숙소, 입장권 및 탑승권 등은 공원 예약 사이트 등을 통해 반드시 사전에 일정에 맞게 미리 예약 및 출력해 두셔야 합니다. 둘째로 로키 산맥 최북단 한대 지역이고 빙하 체험 등을 감안한 충분한 방한용품과 폭설 등 기상 변화를 고려한 여행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회색곰, 고요테 등 야생동물의 출몰이 잦은 지역인 만큼 충분한 주의와 응급태치를 위한 곰 스프레이 등과 같은 안전용품도 미리 챙겨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먼저 자스퍼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방법 및 아이스필드 파크웨이 주변의 폭포 및 빙하 등의 명소와 안전하고 완벽한 여행을 위한 준비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청아재의 캐나다 서부 관광 자스퍼 국립공원 탐방기였습니다. 돈 안 드는 무료 기부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청아재의 캐나다 여행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